대개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일정한 정도의 딱 경계를 둬서 빨갛게, 정말 빨갛게 피가 터진 것, 그것은 출혈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눈으로 혹시 진단하는 데 도움되는 병들이 있나 하는 거죠. 눈빛이 흐리멍텅해 부터 뭐 여러 가지 사람을 표현하는 느낌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몸에 정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눈으로 딱 보고 알 수 있는 것과, 또 전혀 저거는 몸이 아픈 게 아닌데 눈에 저런 게 있음으로 해서 오해받는 것, 이걸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흔한 거, 흰자에 빨갛게 피가 터지는 거. 흰자는 눈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외형이에요. 흰자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눈꺼풀과 계속 비벼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잡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해서 염증이 생기면 흰자가 부풀고 물도 차고 혈관들이 충혈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흰자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선홍색으로 붉은 피가 흰자에 맺힙니다. 그때는 출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흰자가 빨갛게 됐으니까 사람들은 뭔가 큰 병이 난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수가 있고, 눈병 걸린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충혈이고 하나는 출혈입니다. 충혈은 흰자 주변에 정말 전체가 불그스레하게 물이 찬 것, 그건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눈병이 생기던 뭐 알러지가 심하던 그런 건 다 충혈을 만드는 거고, 대개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일정한 정도의 딱 경계를 둬서 빨갛게, 정말 빨갛게 피가 터진 것, 그것은 출혈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다가 코피 한 방울 날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터지는 게 출혈이고, 흰자, 결막 아래쪽에 생긴다고 해서 결막하 출혈 이렇게 쓰죠. 건조하다거나 할 때 잘 터지고요. 결막하 출혈이 생기게 되면 자꾸 나요. 멈추었다가 또 터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눈은 사실 좀 닫힌 공간이에요. 찢어져 갖고 피가 막 밖으로 뿜어 나오는 게 아니고 안에 고이는 피기 때문에 뻘겋다 하더라도 그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결막 하출혈은 저절로 멈춰요. 흰자 아래쪽에 피가 빵빵하게 고인다고 하면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곳이에요.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피는 보기 싫지만 다 멈춥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고혈압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또 그게 반복해서 터진다면, 결막 하출혈이 반복되면 고혈압이 있는지 확인은 해봐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도 병원 입구에 혈압계가 있습니다. 혈압에 관련된 부분은 눈으로 어느 정도 약간 표가 나기도 해요. 그리고 분명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들이 많이 부풀 수밖에 없잖아요. 흰자가 불그레하게 보이고 충혈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당뇨는 혈관에 아예 병이 생기는 거고, 미세한 신생혈관, 새로운 혈관들이 만들어지면서 출혈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눈 뒤쪽 망막을 들여다보면 당뇨에 의한 망막 출혈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보고 알았을 때는 눈이 누리끼리하다, 황달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황달이라는 단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직접 보시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말 노래요. 실제로 눈만 그렇게 노랗게 올 수는 없어요. 황달이 오게 되면 피부가 다 노래지는 거예요. 그때 같이 흰자도 누렇기 때문에 얼굴 보고 색깔 보고 그냥 아는 거지, 눈빛이 변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황달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질환에서 뭐 제일 많을 수가 있지만, 귤 같은 거 엄청 먹어도 노리끼리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괜찮은데 눈만 약간 국소적으로 누렇다, 그건 대부분 황달이 아니고요.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게 눈에도
기미 주근깨처럼 점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점들은 레이저로 지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프지 않게. 단 레이저 색소가 거기에 가서 그 색소 부분을 태울 수 있으려면 이 색소가 좀 어느 정도 짙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초반에 놀이끼리 할 때는 잘 안 되고, 이게 거뭇거뭇해지고 뭔가 모여 있다 싶으면 그건 알곤 레이저로 잘 태워서 흉터 없이 싹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점점점이 아니라 눈에 확 띄게 검은 반점이 생겼다. 그런 경우는 조금 달라요. 종양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는 무시하지 마시고 안과 전문의 선생님을 꼭 만나야 해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눈에 쌓일까요? 네, 쌓입니다. 검은 자 주변에 테두리로 쌓여요. 라식이나 라섹 수술하러 병원 왔다가 저희가 보고 찾아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노인환이라고 해서 나이 든 환자의 검은 자 주변에는 허옇게 콜레스테롤 비슷하게 이렇게 변성이 옵니다. 근데 젊은 환자들은 잘 없거든요. 젊은 환자들한테 그게 나타나는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예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집에서 거울 보고도 알 수 있느냐? 뭐 알 수도 있어요. 검은 자가 깨끗했는데 그 위아래로 허연 띠 같은 게 생기지?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지도 모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죠. 사실은 서클렌즈 낄 때 더 많이 생기죠. 자, 서클렌즈라는 게 색소도 침착이 되기도 하고 산소 공급을 자꾸 차단하니까 혈관이 자꾸 자라잖아요. 혈관이 자라면서 피 속 찌꺼기 같은 것들이 어쨌건 자꾸 나와서 거기에 묻게 돼서 검은 자가 원래 요만했는데 주변이 자꾸 회색으로 변하고 혈관도 자라면서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자 주변이 희끗희끗하게 변하는 거는 서클렌즈 같은 게 1번이고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생길 수도 있죠. 오늘 말씀드린 거는 눈으로 진단할 수 있는 우리 신체 질환에 대한 건데, 눈에 뭔가 이상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질환을 진단한다기보다는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지 단계를 판단하는데 눈 상태가 도움이 되죠.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정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